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직선에 대한 내용들을 좀 배웠었는데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어떤 공식들을 배웠는지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울 거 한번 계속해서 나가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직선을 배웠는데 직선은 이제 직선이 식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런 거 배웠었지. 그래서 직선이 이제 결정된 조건은 뭐가 있었냐면은 한 점과 그 다음에 기울기. 자, 기울기가 아니고 한 점 x1, y1을 지나는 그런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은 y는 기울기 곱하기 가로 열고 x 빼기 x1 더하기 y1 이렇게 있었어요. 그죠? 예, 중요한 공식이니까 암기를 해야 된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점을 지날 때 두 점을 지나도 직선이 하나가 결정이 되죠. 그죠? 저 두 점 x1, y1과 x, y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주어지는 거니까 y는 자, 두 점으로부터 기울기 m을 구해주면 돼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요걸로 이제 기울기를 계산해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거랑 똑같이 x 빼기 x1 더하기 y1 요런 식으로 적어주면 이제 직선이 나오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뭔가 하니까 직선을 요런 식으로 썼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불가능한 직선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녀석이었죠? 자, 이 두 가지 형태는 뭘 표현을 못한다? y축의 평행한 직선은 표현을 못한다 그랬어요. 요거는 표현이 안 돼요. 네, 표현을 못해요. 자, 왜 그런 거 아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y축의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그으면은 이 녀석은 기울기라는 게 존재해 안 해? 없어요. 기울기가 존재 안 해요. 그죠? 왜냐면 우리가 기울기는 여기서 봤듯이 이 직선 위에 두 점을 가지고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 위에 두 점을 내가 잡았을 때 x의 증가량이 어떻게 돼요? x의 증가량이 0이거든. 자, 그럼 x의 증가량이 0이면은 어떻게 되겠어? 수학에서 우리가 분모가 0인 거 생각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x1, y1 여기 x1, y2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지면은 여기 이제 x좌표가 x1으로 똑같기 때문에 이런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된다? 그냥 x는 x1이라고 적기로 하자라고 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죠? 네, 따로 약속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녀석은 이제 y축의 평행한 직선만 빼고는 이제 나머지는 다 표현이 됩니다. 나머지 요 공식대로 지금 다 표현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줄 수 있는 게 그러면은 이런 것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직선의 식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걔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울 녀석인데 요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자, 어떤 녀석이냐면 자, 여기 y를 이쪽으로 이항을 시켜 봅시다. 이항을 시켜서 아예 는형 형태로 만들어 버린 다음에 양변에 적당한 숫자를 곱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식이 그냥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형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y를 이항을 시켜가지고 아예 는형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리고 y 앞에도 뭔가 계수가 있다라고 치는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쓰면은 얘는 이제 모든 직선이 다 표현이 되게 돼요. 자, 일단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케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줄게. 자, 첫 번째로 이런 거 한번 봅시다. 2x-y 더하기 3은 0이다. 이런 식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 a에 해당되는 값이 2고 b에 해당되는 값이 -1이고 c에 해당되는 값이 3이 되잖아. 그치? 자, 그럼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y는으로 고쳐 써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y는으로 고쳐 써주면 y는 2x 더하기 3이 될 거고 그럼 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겠어? y절편이 3이고 기울기가 2짜리인 직선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해 줄 수가 있겠지. 그치? 네. 그래서 이렇게 y는으로 고쳐버리면 기울기랑 y절편을 찾아가지고 그래프를 금방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을 보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볼게. 2x-4는 0이다. 이런 걸 봅시다. 자, 그럼 이런 녀석은 a 값이 얼마? 2고 b 값이 얼마가 된 거예요? 0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c 값이 -4가 된 거겠지. 그치? 그럼 요거는 뭐가 되는 거 아니까 얘는 x는 2라고 표현이 되고요. 자, 그럼 얘는 어떤 녀석인 거 아니까 x 값이 무조건 2니까 x는 2라는 y축의 평행한 직선이 표현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그럼 세 번째로 또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어. 그럼 3y 더하기 6은 0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y는으로 고쳐주면 y는 -2가 돼버리겠죠. 그죠? 그죠? 이항식도 3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자, 그럼 얘는 직선의 방정식을 그렸을 때 어떻게 나오는 거 하니까 y 값이 무조건 2가 되는 거야.
y값이 무조건 2가 아니고 마이너스 2. 그럼 y가 마이너스 2인 점들을 쭉 이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런 이제 x축에 표현한 직선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a 값이 0이고 b 값이 3이고 c 값이 6인 그런 상황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직선을 적어주면은 표현을 못하는 직선이 아예 없게 되겠습니다. 그죠? 예, 다 표현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요런 직선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y는 m 가로고 x 빼기 x1 더하기 y1 이런 형태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런 형태로 쓸 수도 있는데, 자, 이 형태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익혀보자. 자, 요렇게 주어진 형태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직선의 방정식인데, 직선의 방정식 중에서도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표준형. 자, 그 다음에 요런 거는 이제 뭐냐면은 직선의 방정식인데, 직선의 방정식 중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일반형. 자, 우리가 앞으로 배울 모든 도형의 방정식은 표준형과 일반형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자, 표준형은 뭐냐면은 이 식 자체에 어떤 그 도형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거야. 우리가 이 식만 딱 보고 알 수 있는 게 뭘 할 수 있어? 기울기가 m이구나. 그 다음에 한점 x1, y1을 무조건 지나는구나. 이런 정보를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식만 봐도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식을 우리가 표준형이라 그러고, 자, 요거는 이제 식만 봤을 때는 아직 잘 몰라. 직선 이내까지만 알 수가 있어요. 직선 이내까지만 알 수 있고, 그 밖에 구체적인 정보는 아직까지 우리가 식을 변형해봐야지 알 수 있지, 이 식 자체로는 아직까지 눈에 안 보여. 요렇게 직선 이구나만 알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일반형이라고 한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여러분들 표준형과 일반형에 대한 건 앞에서도 배웠었는데 뭐 할 때 배웠었냐면 우리가 2차 함수, 포물선 할 때 썼습니다. 자, 2차 함수 참고로 2차 함수에 대한 얘기를 잠깐 간단하게 해주면은 2차 함수는 y는 a의 x-p의 제곱 더하기 q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해주면은, 자, p, q가 뭘 뜻해요? 포물선에 2차 함수의 꼭지점을 뜻하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얘는 딱 식을 보자마자 꼭지점이 어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녀석이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건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2차 함수의 표준형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얘를 다 풀어쳐가지고 그냥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잡았을 때는 우리가 이것만 보고는 뭐 꼭지점이 어딘지 뭐 이거 잘 알 수가 없잖아. 변형을 해봐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뭐라고 한다? 일반형이라고 한다. 딱 보고 2차 함수구나까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밖의 사항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모든 이제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은 표준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자유자재로 변환시키는 연습을 좀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칠 때 어떻게 해주면 됐어? 여기 이제 x제곱 앞에 개수인 a를 묶어내서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면 됐죠. 그죠? 반대로 표준형을 일반형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요걸 다 정리해가지고 그냥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마찬가지로 직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선의 방정식은 표준형이 있고 일반형인데, 일반형을 가지고 표준형으로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얘를 y는으로 표현해주면 되겠어. 그죠? y는으로 표현해주면 된다. 자, 그럼 y는으로 한번 직접 한번 표현해볼게, 얘를.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 by는, 자, 일단 y만 남기고 다 이항을 시킵시다.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양변을 b로 나와주면 되겠죠. 그죠? 그죠? 양변을 b로 나와주면 어떻게 되겠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이렇게 변형을 시켜놓고 보면은 x 앞에 붙어있는 요게 뭐가 되는구나? 기울기가 되는구나. 그 다음에 뒤에 붙어있는 녀석이 뭐가 되는구나? y절편이 되는구나.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단 어떤 경우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는 어떤 경우만 b가 0이 아닌 경우, b가 0이면은 0으로 못 나누잖아요. 그죠? 그래서 b가 0이 아닌 경우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럼 b가 0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b가 0이면 y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케이스에 봤던 것처럼 x는으로 나타나는 여기 y축에 평행한 요런 직선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알겠죠?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거기 이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24쪽에 지금 일반형으로 주어진 녀석들이 그 식이 6개가 있는데, 자, 그 식을 이제 y는으로 변형을 해가지고 그래프를 빠르게 한번 그려봅시다, 우리가. 네, 그래프를 빠르게 한번 그려보죠. 자, 그리고 요 용어도 잘 알아두세요. 이런 형태, y는 m 가로고 x 빼기 x1 더하기 y1 이런 형태 뭐라고 한다? 표준형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그냥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런 형태를 뭐라고 한다? 일반형이라고 한다. 용어는 책이 안 남아있는데 같이 외워둡시다. 풀어요? 예, 풀어보세요. 6문제. 예, 6문제 다 풀어보세요.
있어요. 예. 뭐 틀린 거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 한번 해봅시다. 잘 그렸나? 네요. 그림이 너무 예. 그림이 너무 괜찮아요 이거는. 자, 한번 그래프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뭐 어렵진 않을 텐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릴 때 간과하는 녀석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 녀석을 선생님이 이제 좀 체크를 좀 할 거야. 자, 우리가 그래프를 어떤 도형이 나타나는 그래프를 그려라 그랬을 때 그 그래프에는 도형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1번 문제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얘가 5x 마이너스 4y 더하기 20은 0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자, 얘를 y는으로 고쳐주면 어떻게 되죠? y는으로 고쳐주면은 y는 4분의 5x 더하기 5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일단 얘는 y절편이 얼마야? y절편이 5예요. 자, 그 다음에 기울기가 얼마야? 4분의 5인데 자, 기울기가 4분의 5라는 정보도 그림에 표현을 해줘야 돼.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고 하면은 자, x절편을 구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x절편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4죠. x값 만나면 마이너스 4야. 그러니까 이게 4분의 5가 뜻한 게 뭐냐면 x가 4칸 갈 동안 y가 몇 칸 간다? 5칸 간다거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요 점을 지나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5칸 밑으로 내려오고 왼쪽으로 4칸 간 요 점을 지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도록 이렇게 직선을 그어주면은 아 이게 y절편이 오고 기울기가 4분의 5구나라는 걸 표현을 완벽하게 해주는 그래프가 되겠어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필요한 정보들을 나타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42번은 어떻게 풀어주면 되겠어요? 얘는 y절편이 얼마? 2가 되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5분의 2인데 그럼 기울기를 직접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x절편을 표현해주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x절편이 5고 y절편이 2인 이런 직선이구나. 요걸 이제 표시를 다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43번을 보면은 얘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y절편이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x절편이 마이너스 9가 되는 요런 직선이 되겠죠. 그죠? 요런 직선. 그래서 이렇게 x절편과 y절편을 다 표시를 좀 해주면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4번은 어떻게 되지? x절편이 얼마? 6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8인 녀석이 있죠. 요런 식으로 이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x절편, y절편 찾는 방법은 좀 더 쉽게 찾으면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x절편, y절편 쉽게 찾는 방법은 x자리에 0 대입해서 나온 y값이 뭐야? y절편이야. y자리 0 대입해서 구한 x값이 뭐예요? x절편이에요. 그렇게 이제 찾으면 좀 더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네. 이런 식으로 찾고요. 자, 그다음에 145번은 보면은 x는 3분의 2잖아. 그치? 자, 그러면은 x는 3분의 2니까 x값이 3분의 2로 일정하니까 얘는 y축에 평행한 이런 선이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3분의 2라고 표현을 해서 아, 요게 x는 3분의 2라는 직선을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146번 얼마가 되겠어요? y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여기 이제 x축에 평행한 이런 직선을 긋고 요 점이 얼마다?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주면 되겠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필요한 정보를 이제 완벽하게 나타내줘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8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직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의 개형하고 나와있어요. 개형. 자, 개형이라는 건 뭐냐면은 개형이라는 건 계략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그릴 필요가 없고요. 그냥 계략적으로 형태가 어떻게 나올지만 찾아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x절편이 뭐고 y절편이 뭐고 이걸 정확하게 내가 좌표까지 안 찍어도 대충 모양이 이렇다까지만 찾아보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제 한번 봅시다. A가 양수고 B가 양수고 C가 양수일 때 이 녀석의 값을 찾아봐라 이런 문제인데 자, 얘를 이제 찾는 방법에는 역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얘기했던 거 생각하면 두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로는 얘를 y눈으로 표현해보는 거야. 그냥 저걸 y눈으로 표현해주면 어떻게 되죠? by만 남기고 다 이항시킨 다음에 b로 나와주면 되니까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이 녀석은 기울기가 얼마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인데 이 녀석의 부호를 한번 판단해보자. 자, b도 양수고 a도 양수야. 양수분의 양수에 마이너스 붙였을 때 있는 기울기가 음수가 되겠죠. 그죠? 0보다 작습니다.
자, 그 다음에 y절편을 찾아보자. 자, y절편을 찾아보면은 y절편은 마이너스 b분의 c인데 자, 역시 b도 양수고 c도 양수니까 y절편의 부호도 얼마가 되겠어요? 0보다 작게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럼 y절편이 0보다 작으니까 여기쯤에 y가 음수인 부분 여기에 이제 y절편을 찍힐 거고, 자, 기울기도 음수예요. 자, 기울기가 양수면 요렇게 가는 녀석이고 기울기가 음수면 요렇게 가는 녀석이지, 그치? 자, 기울기가 음수니까 어떻게 그려줘야 돼? 요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다. 요런 식으로 이제 판단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y는으로 이제 고쳐서 푸는 방법이 있어요. 알겠죠? 것도 뭐에 풀어요? 어? 밑에 있는 잠깐 기다려. 선생님 설명 다 끝나고. 자, 그럼 두 번째로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다른 방법은 뭐냐면 선생님 아까 알려줬듯이 어차피 직선은 지나는 두 점만 잘 찾으면 되잖아, 그치? 보통 그 두 점은 x절편과 y절편을 생각해 주면 되거든. 자, 그럼 x절편을 찾기 위해서 아까 전에 설명했던 방식을 좀 써보면, x절편은 y가 0일 테니까 여기 y자리에 0을 대입하세요. 그냥 y자리에 0 대입하면 x는 뭐가 돼? 마이너스 a분의 c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x절편이 마이너스 a분의 c가 되는구나. y절편은 어떻게 찾아주면 되겠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찾아보면은 x가 들어갈 자리에 0을 넣어주면 되니까 by는 c가 되겠죠? y는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x절편과 y절편을 먼저 찾고 이 녀석들의 위치를 찾아주는 거예요. 자, 양수분의 양수에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음수, 양수분의 양수에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음수. 그럼 x축값만 한 점이 음수 쪽에 있고 y축값만 한 점도 음수 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두 점을 지나게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그래서 문제의 상황에 따라서 y는으로 표시하는 게 편할지 아니면은 절편 두 개를 찾아가지고 이어주는 게 빠를지,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편한 방식으로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거기 147번부터 선생님이 지금 147번 해줬는데 148번부터 154번까지 한번 그 개형 그림 연습 한번 쭉 한번 해보죠. 화장실 가요. 예. 해보세요. 쌤 모르겠어요. 몇 번을 모르겠어요? 150번이요. 150번? 자, B자리에다 0을 대입해 보세요. 어떻게 되죠, 그럼? 그러면 y는 마이너스 B자리에 0을 대입했는데 Y는이 나오니? b자리 0 대입하면요. 0은 0은? ax 뭐지? b자리 0y 아니요. 그러니까 B자리에 0을 넣어서 식을 한번 써봐. 그럼 어떻게 돼? y는 B자리에 0을 넣는데 왜 Y는이 나와요? 이상하네. b자리 0은 얼마? 패스할게요. 패스한다고? 네. 아니, 저기야. 여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요 직선이잖아. 여기 B자리에 0을 넣고 식을 써보면 어떻게 되냐고. ax 더하기 c요. 그래, ax 더하기 c는 0이 되잖아. 그럼 x는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a분의 c. 그래.
이제 이거 설명할 건데 빨리 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8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147번 좀 전에 했으니까 147번 이렇게 나온 거 아까 했었죠, 그죠? 148번은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나요? 네. 네, 이렇게 나오고 149번은 A가 0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여기 X축의 평행한 이런 녀석 나오죠, 그죠? 그리고 이제 Y값이 양수니까 이렇게 이제 나오겠지, 위쪽으로 X 위쪽에서 평행이 그려진 거야. 자, 150번은 어떻게 돼요? Y축 왼쪽 편에, 그죠? 왜냐하면 이제 X는 음수하고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1번 봅시다. 151번. 자, AB가 양수고 BC가 음수래. 자, 그럼 A랑 B는 같은 부호잖아. 그래, 안 그래? A랑 B는 같은 부호고 B랑 C는 어떤 거예요? 다른 부호예요. 자, 그럼 우리가 직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을 Y는으로 고쳐주면 어떻게 되지?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자, 그럼 이 녀석을 보면은 A랑 B는 같은 부호잖아. 그죠? 같은 부호니까 곱하기 양수면 나눈 것도 양수가 될 거 아니야. 거기에 마이너스 부호 붙었으니까 기울기의 부호는 음수가 되고요. 그죠? 자, BC는 서로 다른 부호니까 곱한 게 음수면 나눈 것도 음수예요. 거기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었지, 그지? 그 y절표는 뭐가 되는 거야? 양수가 되는 거야. 따라서 y축과 만나면 양수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음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겠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그려진 녀석이다.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152번 문제 보자. 자, AB가 음수고 BC가 양수야.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A분의 B의 부호, 요게 기울기였잖아요. 이 녀석의 부호는 뭐가 되겠어? 양수가 될 거고, 마이너스 B분의 A, 미안, 거꾸로 썼네. 마이너스 B분의 A, 그죠? 마이너스 B분의 A. 네, 마이너스 B분의 C, 요게 Y절표인데, 자, Y절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음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Y절표는 음수고 기울기 양수니까 요런 식으로 이제 지나간 녀석 되겠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지나간 녀석 나온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얘는 지나는 사분면이 몇 사분면을 지나요? 1사분면, 2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지나겠습니다. 그죠? 1, 2, 4사분면 이렇게 지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겠어? 1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지나겠죠? 얘는 1, 3, 4사분면을 지나는 그래프다. 이렇게 답을 적어주면 되겠어요. 문제에서는 물어보는 게 지나는 사분면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사분면을 적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3번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렸을 때 CX 더하기 AY 더하기 B는 0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 이렇게 이제 그려질 텐데 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확인되나요? 네.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이런 식으로 되죠? 그죠? 네. 요거 이제 그림을 Y는으로 고쳐가지고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해놓은 다음에 요걸 보고 거꾸로 이제 A랑 A, B, C의 부호를 한번 추론해보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 B분의 A가 기울기가 음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A랑 B는 어때? 곱해서 양수 나오는 거야. 부호가 똑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B랑 C, 요거 Y절편값이 양수니까 어떻게 되겠어? B랑 C도 부호가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BC 부호는 음수 이렇게 될 거야, 그지? 그러니까 앞에서 풀었던 거랑 똑같이 표현해주면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럼 요거는 이제 기울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A분의 C가 기울기고, 그 다음에 Y절편 얼마나 돼? 마이너스 A분의 B, 요게 기울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이제 요 A분의 C의 부를 찾아야 되는데 요거 좀 쉽게 다른 방법으로 찾는 방법 선생님 하나 알려줄게. 잘 보세요. 자, AB 곱하기 양수고 BC 곱하기 음수잖아, 그지? 그럼 얘랑 둘 다 곱해보자. 둘 다 곱해보면 어떻게 되지? AB랑 BC를 곱해보면은 A 곱하기 B제곱 곱하기 C,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수 곱하기 음수니까 음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근데 B제곱의 부호가 뭐야, 무조건? 어떤 수는 제곱해주면 무조건 부호가 플러스잖아요, 그죠?
그럼 b제곱이 플러스니까 ac 곱한 게 뭐가 되겠어? 음수가 되죠. 예, 그래서 ac가 음수다. 이런 식으로 찾아내면 우리가 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예. 두 번 곱해진 건 무조건 양수잖아. 예. 그래서 ac가 음수가 되고요. 자, 그럼 ac가 음수면 a분의 c도 음수가 되니까 얘는 기울기의 부호는 플러스가 될 거고, 그 다음에 ab의 부호는 양수니까 y절편은 음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y절편 음수의 기울기 양수인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주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잘 보자. AB의 부호 알려있고 BC의 부호 알려있을 때 그때 AC의 부호를 찾는 방법은 두 식을 어떻게 해주면 된다? 곱해주면 돼요. 곱해주면 B제곱이 무조건 양수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개 곱한 게 문제가 나오게 된다. 알겠죠? 이렇게 이제 찾아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래프 개형하는 거 해봤었는데 선생님이 요거는 숙제로 안 해주고 지금 다 풀어줬잖아. 그치? 네. 무슨 뭐야? 여러분들 그래프 그린 거 잘 못해가지고 예, 선생님이 한번 다 연습을 한번 시켜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대부분 이제 보면 그림을 되게 이제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내가 특히 이제 앞으로 도형의 방향 파트는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떻구나를 계략적으로 좀 빨리빨리 그려보면은 문제 파악이 잘 되거든. 그리고 그림 그려보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많이 해봐야 돼요. 알겠죠? 예. 실제로 그림을 그리라는 말이 문제 없어도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우리가 이해가 빨라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그림을 좀 많이 그려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개념으로 넘어갑시다. 개념 5번.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데, 자,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별표 5개 쳐놓으세요. 이거 중요한 녀석이니까. 오늘 얼마까지 몰라? 오늘 하는 거 보고. 잘하면 더 하나요? 자,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정점이 뭐냐? 정점이라는 거는 정해진 점을 뜻해요. 고정된 점. 정점은 뭐다? 고정된 점. 그러니까 우리가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점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정점의 반대말이 뭐죠? 정점의 반대말. 고정된 점의 반대말은 움직이는 점이에요. 예, 멈춰있는 게 아니면 움직일 거 아니야. 그치? 움직이는 점은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 그러냐면 동점이라고 얘기해 준다. 움직일 동자를 써가지고. 알겠죠? 예. 그래서 정점은 뭐다? 고정된 점이다. 위치가 어딘가에 정해져 있는 점이라는 얘기예요. 자,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데, 자, 요게 이제 이해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밑에 155번 문제를 한번 풀면서 선생님이 해설 한번 해줄게. 자, 155번 문제 봅시다. 자, 지금 문제를 보면은 다음 직선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어요. 이걸 찾아가는데 직선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지금 2x-y 빼기 4 더하기 k배 x 더하기 y 더하기 1은 0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좀 직선이 형태가 약간 좀 이상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아까 이제 직선하면 이렇게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런 형태거나 아니면 y는 mx 더하기 b의 형태거나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주어져야 직선인데 근데 얘는 지금 보니까 좀 x도 두 번 나오고 y도 두 번 나오고 막 이래요. 하지만 k가 뭔지 모르지만 숫자라고 치면은 얘를 전개시킨 다음에 열심히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이런 일반형 형태나 표준형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지금. 그러니까 얘는 직선은 맞아요 지금. 직선이 맞는 거 확인돼요? xy가 일자식이니까 직선인데. 자, 그런데 자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다음 직선이 뭐의 값에 관계없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런 표현법은 우리가 다른 단원에서 배운 적이 있거든? 이게 무슨 표현이랑 연관이 있을까? 자, 수아야 정신 차리고. 이게 무슨 표현이랑 연관이 있을까요?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세 글자. 어? 한번 얘기해봐. 용기 있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승원이 알겠어요? 항등식. 항등식이죠. 항등식.
어떤 문자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는 항등식입니다. 자, k의 값에 관계없이 요 말이 뜻하는 게 뭐냐면 거기도 밑줄이 쳐져 있죠. 자, 이게 뭐다? k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밑줄 치고 거기다가 적어놓읍시다. k에 대한 항등식이다. k에 대한 항등식이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항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배웠던 걸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한번 해보자. 자, 예를 들어서 1차식 ax 더하기 b는 0이란 녀석이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하면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었죠? 자, ax 더하기 b는 0이 x에 관한 항등식이야. 그러면은 이거의 뜻하는 말은 뭐예요? 한마디로. x의 숫자 아무거나 넣어. x의 숫자 아무거나 넣어도 이 식이 무조건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네. 그렇게 되려면 a랑 b는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될까? 둘 다 0이어야 되죠? x 앞에 붙어있는 개수도 0이 돼야 되고 상수항도 0이 돼야 돼. 그래야지 x 대신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얘가 0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죠? 예. 그래서 어떤 1차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x에 대한 내림차수로 정리를 했을 때 x 앞에 붙어있는 개수도 0이 돼야 되고 상수항도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그럼 요걸 다시 한번 봅시다. 이게 k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식이니까 k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이제 k에 대한 내림차수를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야. 자, 그럼 얘를 k에 대한 내림차수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어떻게 되겠어? x 더하기 y 더하기 1 곱하기 k 더하기 k 없는 거는 상수항이 되겠죠? 자, 이 녀석이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고, 그럼 이 녀석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고, 마이너스가 나와. x 더하기 그 다음에 이 녀석도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요. k 앞에 붙어있는 개수도 0, 그 다음에 상수항도 0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되는 그런 xy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죠? 예,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 직선이 k 값에 상관없이 무조건 지나는 점이 돼버리는 거지. 왜? 그런 xy는 여기다 대입하면 k가 뭐든지 간에 무조건 이 식을 성립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어떤 점을 직선에 대입했을 때 만족하면 그 점이 직선위의 점이라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알지? 2x 더하기 y 빼기 4는 0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여기에다 2,0을 집어넣어보자. 2,0을 집어넣어보면 어때요? 만족을 하죠. 그죠? 그럼 x 대신 넣고 y 대신 넣었을 때 이게 0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 2,0이라는 점은 이 직선위의 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네. 그래서 요것도 0이 되고 요것도 0이 되는 이제 그 점을 찾아볼 건데, 자, 그럼 연립방정식을 풀어보자. x 더하기 y 더하기는 0,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y 빼기 4는 0. 얘를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은 x는 얼마? 1이 나오고 y는 얼마?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죠? 그죠? 예, 가강법 써서 더해주면은 3x 빼기 3은 0이니까 x는 1, x는 1 여기 대입시켜도 y는 마이너스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 녀석이 k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나는 점의 좌표는 뭐가 된다? 뭐가 된다? 1,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예요. 1,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자, 그럼 요게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조금 더 상황을 생각해 볼 거야, 지금부터. 자, x 더하기 y 더하기 1이 0이다. 요거 한번 보자, 요거. x 더하기 y 더하기 1이 0이다. 자, 이거는 또 뭘 뜻하죠? 이건 직선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입니다. 그래서 저 주황색 선이 이거예요. 자, 이 x 더하기 y 더하기 1이 0이 되는 그런 xy 값들을 내가 점을 찍어서 쭉 이어보면 이렇게 직선이 나온단 말이야. 자, 마찬가지로 2x 빼기 y 빼기 4는 0이라는 것도 직선이죠. 그래 안 그래요? 직선일 거란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직선일 거란 얘기예요. 기울기가 다르니까 얘는 한 점에서 만날 거예요. 그죠? 이 만나는 점, 그러니까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되는 그런 점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이 두 직선이 뭐가 되겠어요? 교점이 되거든. 그죠? 교점이 연립방정식의 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점을 찾아봤더니 뭐가 되는 거야? 이 점이 마이너스 1,2야. 마이너스 1,2고 그러면은 우리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찾았던 이 직선이 무조건 어디를 지나요?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 직선은 k의 값에 따라 뭐가 될지 몰라도 이 점은 무조건 지나는 직선이
된다는 얘기야. 뭐 k 대신에 값을 뭘 넣어주냐에 따라서 뭐 직선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k 값이 뭐냐에 따라서. 하지만 무조건 이 녀석은 어떤 점을 지난다? 1,-1을 지나는 그런 직선이라는 얘기야. 이해됐니? 예. 그럼 우리가 이제 요 내용을 이제 토대로 그 다음 그 개념을 한번 보면은 옆에 유형 10번 한번 봅시다. 그럼 거꾸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일반적인 직선을 하나 잡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잡을 수가 있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x-y 더하기 1은 0이라는 직선이 있고 그 다음에 2x 더하기 y 더하기 3은 0이라는 직선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 두 직선은 얘랑 지금 만날 거란 말이지. 얘랑 만날 건데 그 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을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배운 거를 역으로 이용해서 두 개의 직선 중에 한쪽에다가 k배를 해요. 이렇게 한쪽에다 k배를 해가지고 더해서 엮어주면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된다는 얘기야. 이 녀석은 무조건 k 값에 관계없이 얘는 0도 되고 얘는 0도 되는 그 점을 지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우리가 새로 잡을 때는 어떻게 해주면 된다? 두 개의 직선을 이렇게 일반형으로 쓴 다음에 한쪽에다 k배를 해가지고 더해버리면은 얘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조금 전에 한 얘기를 반대로 거꾸로 얘기한 겁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배울 때 고등학생 돼가지고 배우는 내용 중에 제일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좀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159번 문제를 157번 문제랑 159번 문제 두 문제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자 일단. 자, 그럼 157번 문제를 보면은 쌤 그러면 저희 예, 그 학원 방학이 좀 이따 얘기하자. 자꾸 수업의 흐름을 끊지 마세요. 예 좋습니다. 중요한 얘기 아니라는 거는 예. 좀 이따 수업 마칠 때 얘기해. 좋습니다. 자, 157번 문제를 봅시다. 자, k 더하기 3에 곱하기 x 빼기 k 더하기 2 곱하기 y 더하기 3k 더하기 4는 0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자, 이 녀석이 우리는 k의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의 좌표를 찾고 싶어요. 네, k의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찾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자, 여러분들 k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보이는 순간 얘는 뭐야? 항등식. k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k에 대한 항등식이란 얘기고 자, 그럼 k에 대한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얘는 미지수를 뭐만 미지수를 보겠다? 일단 k만 미지수를 보겠다는 얘기야. 그럼 식정리를 어떻게 해주면 돼? k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해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말이 보일 때마다 조금만 더 튀어나와야 되는 거야. 자, 미술치고 정리 좀 해줍시다. 자, k의 값에 관계없이란 말이 나오면 무슨 뜻이야? k에 대한 항등식이란 뜻이고 거기서 k에 대한이란 말이 나오면 또 식 정리를 어떻게 해준다? k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해준다. 알겠죠? 네. 요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어떤 단원의 문제를 보더라도 조건반사적으로 이제 쭉 써주면은 답을 낼 수 있는 단서가 되는 말들입니다. 요거 이제 기억을 해두세요. 정리했나? 필기했어요? 네. 네. 필기 잘했어 진짜. 이해했어요. K에 대한은 왜 안 적어? 저는 K에 대한이라는 식이 나오면 K에 아.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한다. 꼼꼼하게 적어야지 꼼꼼하게. 네. 자, 그래서 이제 K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 일단 얘를 다 전개를 시켜볼 거야. 자, 주어진 식을 전개시켜주면은 KX 더하기 3X 빼기 KY 빼기 2Y 더하기 3K 더하기 4는 0 이렇게 될 거고 K가 있는 녀석이 요렇게 세 개가 보이잖아. 그치? 얘를 K로 묶어주면은 X-Y 더하기 3에 K 더하기 나머지 K 없는 부분 상수항도 이렇게 가로치고 하나로 묶어주세요. 자, 이 녀석은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K에 대한 항등식이 돼야 되니까 이 녀석도 뭐 0이 돼야 되고 이 녀석도 뭐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x-y 더하기 3은 0. 그 다음에
3x 더하기 빼기 2y 더하기 4는 0. 얘를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주면 되는데 가감법을 쓰기 위해서 위에다가 이제 2배를 해줄 거야. 위에다 2배를 해서 y를 먼저 맞춰볼게요. 그럼 2x 마이너스 2y 더하기 6은 0. 그 다음에 3x 빼기 2y 더하기 4는 0. 이렇게 될 거고 변변 빼버리면은 2에다 3 빼주면 마이너스 x, y는 사라지고 6에다 4 빼주면 더하기 2가 되죠. 그죠? 는 0이 되니까 따라서 x값은 얼마? 2가 나옵니다. 자 그럼 x는 1을 여기다 대입시켜주면 y값은 얼마가 되겠어? 5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이 녀석은 이 식은 x자리 2 넣고 y자리에 5 넣어주면은 k값 상관없이 무조건 성립하는 식이 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이 직선은 무조건 어떤 점을 지나는구나? 2,5라는 점을 지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해주면 돼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2랑 5를 실제로 넣어봐. 여기 2 넣고 여기 5 넣어서 여기다 계산해보면 무조건 이제 0, k값이 뭔지 몰라도 무조건 0이 되는 게 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2,5는 무조건 지난다는 얘기죠. 그죠? 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9번 문제 봅시다. 159번 문제가 정말 중요해요. 이거 별표 5개. 네. 이거 별표 5개 써놓고 좀 더 잘 봅시다.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직선이 처음에 있었어요. 두 개의 직선. 2x 더하기 y 더하기 3은 0이라는 직선과 그 다음에 여기 x-y 더하기 4는 0이라는 직선인데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1,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봐라.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인데 자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어떻게 푸냐면은 이런 방식으로 풀어요. 예. 자 보통 풀이를 한번 보면은 이 두 직선의 교점을 먼저 여러분들이 구하는 거예요. 보통은. 예.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1,0을 지난다 했으니까 교점을 구해보는 거지. 교점을 구하려면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1번식, 이거를 2번식이라고 놓고 1과 2의 1과 2의 교점을 구해보면은 연립방정식으로 풀어보면 교점이 어떻게 되냐? 변변 더해주면은 3x 더하기 7은 0이니까 x값은 마이너스 3분의 7이 될 거고 x값이 마이너스 3분의 7이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얘가 3분의 12니까 3분의 5면 되나요? 여기가? 그죠? 네, 이렇게 되면은 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나오죠? 변변 더해주면 되니까 자 교점이 분수가 나와서 꽤 귀찮게 나왔어 그지? 네, 교점이 분수가 나와서 귀찮게 나왔는데 그럼 또 요점과 요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찾아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우리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아까 했잖아요. 그죠? 근데 분수가 나오니까 어때? 귀찮아 되게. 그래 안 그래? 그죠? 귀찮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풀면은 뭐 답이 나오긴 나오는데 되게 굉장히 귀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때는 보통풀이 이런 방법 말고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걸 응용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배웠던 게 뭐였냐? 자 실질적으로 노란색 중요하니까 노란색.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의 식은 어떻게 잡는다 그랬어요? 두 직선의 한쪽에다 K 해가지고 더해주면 된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잡아주면 되냐면 2x 더하기 y 더하기 3 가로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k배 x-y 더하기 4는 0 이렇게 적어주면은 얘는 이제 k값 상관없이 무조건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란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죠? 예,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잡아놓은 이 직선이 점피 1,0을 무조건 지나는 k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1,0을 지나니까 x자리를 넣고 y 대신 0 넣었을 때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x 대신에 1 넣고 y 대신 0을 넣어서 적어볼 거야. 그럼 2 더하기 0 더하기 3 가로 닫고 더하기 k배 1 빼기 0 더하기 4는 0. 요거를 만족하는 k값을 찾아보면 k값은 얼마가 나와요? 5 더하기 5k는 0이 되니까 k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럼 이렇게 찾은 k값을 여기다 다시 넣어서 식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럼 이제 요 k를 여기다가 이제 대입시켜서 계산해주면 2x 더하기 y 더하기 3 빼기 k
빼기 x 더하기 y 빼기 4는 0 이렇게 되니까 동요한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요? x 더하기 2y 빼기 1은 0 이렇게 나오겠죠? 요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방정식이구나. 이렇게 계산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교점이 만약에 여기가 정수로 예쁘게 나오면 이게 직선 방정식 찾기가 되게 쉬운데 여기가 분수로 나오잖아, 그치?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되게 귀찮거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찾는다? 우리가 아까 전에 했듯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그냥 두 개 써놓고 한쪽에다 K배해가지고 는영 붙여서 식을 써요. 그럼 얘는 무조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K값만 찾으면 되는데 K값을 찾기 위해서 이 직선이 어디를 지난다? 1,0을 지나야 되니까 X자리 1. 상관없는 거예요? 뭐가? 저기 EX 더하기 Y 더하기 3에 두고 여기다 K배해도 돼요. 여기다 KB하든 여기다 KB하든 그건 큰 상관이 없습니다. K값이 달라질 뿐이지 식은 똑같아요. 알겠어요? 네, 그거는 편한 대로 쓰면 되고 어쨌든 그렇게 한 다음에 1,0을 대입시켜서 계산해보면 똑같이 나. 지금 승원이가 되게 좋은 거를 지적을 해줬는데 그럼 여기다 K를 붙여도 되냐? 됩니다, 당연히. 한번 해볼까요? K배 2x 더하기 y 더하기 3 더하기 x 마이너스 y 더하기 4는 0 이렇게 적어놓고 x자리에 1, y자리에 0 넣어서 이제 계산해보면 역시 5k 더하기 5는 얼마가 돼? 0이 돼버리죠, 그죠? 그럼 이때도 k 값이 얼마가 나요? 마이너스 1이 나오지. 그래서 마이너스 1 대입해가지고 계산해주면은 둘 다 쓰는 건 안 되는 거죠? 둘 다 쓰는 건 안 돼요. 둘 다 쓰면은 이제 둘 다 써도 되긴 되는데 그러면은 미지수가 좀 복잡하게 나와요. 미지수가 한 개만 써도 되는데 굳이 내가 두 개를 늘릴 필요는 없잖아. 여기 K 쓰고 여기 L 써도 됩니다. 네, 그래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미수가 K랑 L 두 개 나오니까 어때? 좀 복잡하겠지, 그지? 네. 그럼 이렇게 사시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 더하기 1은 0이니까 양배에 마이너스 1 곱해주면 얘랑 식 똑같아지는 거 보이죠, 그죠? 네. 그래서 어디다 K를 붙여도 상관없고 심지어는 여기 K 여기에 이렇게 붙여도 상관없어요. 네. 승훈이 어디 예습했나? 아니요. 되게 좋은 질문인데 원래 정확하게는 여기 K 여기 L 둘 다 붙이는 게 맞아요. 원래는 그게 맞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풀면 미수가 두 개라서 좀 복잡해져서 그런 거고 여기 문자가 두 개 붙는 경우랑 한 개 붙는 경우에는 차이가 좀 있긴 있어요. 예, 그 차이는 있는데 그건 좀 어려운 거라 1등급 맞는 애들 위한 그런 내용이라 그거는 다음에 여러분들 수준이 조금 더 올라갔을 때 그때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 예, 지금 그거 설명하면 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만 풀자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요거는 여러분들 연습을 해봐야 되거든. 그래서 160번부터 162번까지 세 문제를 지금 풀었던 방식 그대로 요 노란색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풀어서 답을 한번 다 내봅시다. 쌤 이거 160번 분수 나오는 거 맞나요? 예? 160번. 160번에 분수가 나오냐고? 네. 분수 안 나와요. 시기. 식이 분수 안 나올 걸 나오나? 모르겠다. 답이 뭔데? 이렇게 나왔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럼 양변에 3 곱해주면 되겠죠? 분모 없애주기 위해서. 이상하네요. 맞아? 어차피 등식이기 때문에 숫자가 좀 분수가 나와서 복잡하면 양변에 분모 똑같이 최소 분수 곱해도 되거든 얘는.
풀 때 K를 어느 쪽 직선 앞에 붙이느냐에 따라서 식이 좀 편하게 나오는 케이스도 있고 안 편하게 나오는 케이스도 있는데 답은 똑같게 나오거든요. 최종적으로는. 네. 뭐 답이 만약에 K 값이 좀 분수로 나가지고 귀찮게 나왔다 그러면 양변에 분모 똑같이 곱해가지고 그냥 예쁘게 정리해주면 돼요. 풀었어요. 대충 다들 푼 것 같은데. 자, 160번부터 답 한 번 선생님 불러줄 테니까 한번 맞춰보자. 자, 160번은 10x 더하기 y 빼기 2는 0. 만약에 분수가 나왔는데 내가 양변에 보고 숫자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답이 맞는 거야. 네. 그 다음에 161번은 12x 빼기 y 빼기 9는 0. 오케이. 그 다음에 162번은 11x 빼기 20y 빼기 4는 0.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x 더하기 20y 더하기 4는 0 이렇게 나왔나요? 네.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되잖아. 아, 그죠? 예, 그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답을 이렇게 불러줬어. 11x 빼기 20y 빼기 4는 0이라고 선생님이 답을 불러줬는데 여러분은 답을 이렇게 적었어, 만약에. 네. 맞는 거예요. 왜? 이거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해되잖아. 그래 안 그래? 똑같은 식이야, 똑같은 식. 알겠어요? 그래서 이 식과 식은 똑같은 식이기 때문에 선생님 답을 이렇게 불러줬다고 해. 선생님 답을 이렇게 불러줬는데 여러분들 답을 이렇게 적었어. 시험에서도 저렇게 쓰면 맞는 거예요? 맞아요. 당연히 맞습니다. 시험에서도 이렇게 답을 써도 맞아요. 알겠어요? 네. 시험에서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채점을 위해서 보통은 뭐 이렇게 써줍니다. 만약에 내가 답을 구했는데 여기 이제 ax 더하기 by 더하기 4는 0일 때 a랑 b의 값을 구해야 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거든 보통. 그러면 이런 식으로 썼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 여기를 플러스로 맞춰줘야 되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줘서 아 a 값이 마이너스 11이고 b 값이 20이구나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낼 때는 뭐 이것도 답이고 이것도 답인데 선생님들이 채점 좀 편하게 하려고 보통 이렇게 끝에 숫자 하나 줘가지고 맞추도록 유도를 해서 냅니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답은 똑같은 거다. 만약에 심지어 뭐 답이 이렇게 나왔어. 예를 들어서 3분의 11x 마이너스 3분의 20y 빼기 3분의 4는 0이다. 이것도 답은 맞아요. 이것도 답은 맞는데 어떻게 양변에 3 곱해주면 이해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하지만 분수나 음식이 안 예쁘니까 양변에 3 곱해서 이렇게 좀 예쁘게 적어주는 게 좋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등식은 여러분들 등식은 등호를 기준으로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똑같은 식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나타내도 답은 맞아요. 알겠어요? 네. 하지만 등호가 없는 식은 내가 멋대로 이 분수 2가 보인다고 막 2 빼버리고 이러면 안 돼. 예를 들어서 2분의 x제곱 빼기 뭐 2분의 y 더하기 뭐 2분의 5는 0이다. 이런 능력이 없어. 이거야. 능력이 없어. 답이 이거야. 답이 이건데 내가 분모 2 귀찮네? 그냥 분모 2 없애가지고 x제곱 빼기 y 더하기 5라고 써야지 답을. 이렇게 쓰면 이때는 틀려요. 알겠어요? 왜? 얘는 등호가 없거든. 우리가 멀쩡히 있던 수에 분모의 2가 있었는데 그 분모의 2를 내가 멀쩡히 있던 거를 그냥 없앨 수는 없는 거야. 알겠어요? 그건 마치 뭐랑 같냐면 2분의 5라는 숫자가 있었는데 2분의 5라는 숫자 2.5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분모 2가 보기 싫다고 얘 5로 쓸래 그냥 이렇게 쓴 거랑 똑같아. 2분의 5랑 5는 똑같은 수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등호가 있고 없고를 잘 구분해서 써야 된다 여러분들. 등호가 없는데 뭐 이게 2분의 가 있다고 귀찮다고 막 없애고 이러면 안 돼요. 얘를 제대로 써주면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양변에 1을 곱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등호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 2분의 1로 묶어줍니다. 이렇게 묶어주면은 좀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런 게 인수분해라는 거지. 인수분해라는 거지. 처음에 등식이 없었을 때는 함부로 2를 곱하면 안 된다. 조심해야 돼.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틀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거든. 조심해주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제 다 했는데 여기 유형 10번이 좀 어려운 거니까 이 유형 여러분들 잘 익혀두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개념 6번 한번 봅시다. 오늘 개념 6번까지만 하고 마쳐야겠네.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요. 지금 거의 책에는 표가 2개밖에 안 나와 있는데
자, 실제로 이렇게 네 가지 경우를 우리가 다 생각을 해줘야 된다. 네 가지 경우를 다 생각해줘야 되는데, 일단 직선 두 개가 있어. 두 개의 직선이 있고, 자, 여기 위치 관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위치 관계는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위치 관계는? 우리 뭐 이차함수 할 때도 이차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하고 했을 때 그런데 위치 관계는 뭘 기준으로 분류하는 거라 그랬어요? 위치 관계는 뭘 기준으로 분류한다? 만나는 점의 개수로.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이차함수랑 직선의 위치 관계 또는 이차함수랑 뭐 x축사의 위치 관계 우리가 뒤에 가면 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이런 것도 배우는데 위치 관계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도형을 그려봤을 때 그림을 그려봤을 때 이게 만나는 점이 몇 개인지에 따라서 분류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분류를 한번 해본다라고 생각해주면 된다. 자, 그래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건 뭐냐면 직선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직선이 만나는 점의 개수에 따라서 분류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직선이 두 개가 있는데 선생님이 이 직선 두 개를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그려볼 겁니다. 자, 두 직선이 평행한 상황은 몽고하니까 얘는 만나는 점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죠? 만나는 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연립방정식을 풀었다고 하면 근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이런 상황이 이제 평행한 상황이고, 자, 그럼 일치하는 상황은 뭐예요? 일치하는 상황은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죠?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게 일치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는 건 어떻게 되면 되겠어? 한 점에서 만나게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고요. 자, 네 번째 수직인 거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에 조금 특수한 상황이야. 특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건 똑같은데 특히나 두 직선이 정확하게 수직하는 경우 이런 케이스를 우리가 따로 좀 떼서 생각을 한번 해볼 거다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이렇게 네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근데 처음에 직선이 두 개가 주어지는 것도 표준형으로 두 개가 주어지냐 아니면 일반형으로 두 개가 주어지냐에 따라서 또 구분을 한번 해줘야 돼요. 먼저 그래서 표준형부터 한번 해볼게. 얘가 좀 쉽거든. 자, 두 직선이 평행해. 무슨 상황이지? 기울어진 정도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기울어진 정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평행하면은 기울기 두 개가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또 이때는 요 위의 직선의 기울기 m이랑 요 아래 직선의 기울기 m-가 어떨까? 같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y절편까지 똑같아 버리면 두 개의 식이 어떻게 되겠어? 완벽하게 똑같게 되잖아. 그런 경우는 일치하는 케이스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y절편 두 개는 어때야 돼? 값이 달라야 돼요. 알겠어요? 그럼 일치하는 경우는 뭐 기울기도 똑같고 그 다음에 y절편도 똑같으면 되겠네. 그래 안 그래? 이런 게 일치하는 케이스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한 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되면 되는 거니까 기울기가 평행하다가 약간만 삐끗해도 어떻게 되겠어요? 쭉 가다 보면 언제나 한 점에서 만나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예, 그러니까 얘는 y절편이랑은 상관없이 기울기만 무조건 어떻게 되면 되는 거야? 다르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기울기만 다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자, 수직하는 케이스는 조금 이따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 이걸 한번 볼 건데, 자, 표준형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얘를 y는로 고쳐주면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이 위의 식을 y는로 고쳐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될 거고, 밑에 거는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해놓고, 기울기끼리 같다. 그럼 b-분의 a-가 b분의 a랑 같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죠? 근데 그걸 이제 좀 정리를 해서 우리가 이쁘게 해줄 거거든? 자, 정리한 결과만 선생님이 얘기해 줄게. 정리한 결과는 뭐가 되는 거 아니까 이렇게 해주면 돼요. x의 개수의 비율 a-분의 a가 y의 개수의 비율 b-분의 b랑 같고 그 다음에 c-분의 c랑은 다르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기울기는 같은데 y절편은 다른 이런 상황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일치하는 경우 그럼 어떻게 되겠어? 비율이 완전히 똑같으면 돼요. 비율이 완전히 다 똑같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생각해주면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보자. 2x-y 빼기 4는 0이라는 식이 있고요. 4x 빼기 2y 빼기 6은 0이라는 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 두 개의 식은 어때요? 실은 똑같은 식이에요. 왜? 요거 양변을 2로 나눠주면 위에 거 되잖아. 그래 안 그래? 똑같은 식이거든. 네, 똑같은 식이요. 근데 그럼 똑같은 식이니까 이 경우에 어떻게 되겠어? 일치하겠지, 그치? 일치를 하는데 그럼 이 식에다가 통째로 2를 곱해서 얘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 4분의 2, 요 비율과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요 비율과
여기 8로 해볼까? 그럼 이제 여기 마이너스 8분의 마이너스 4 이것도 다 비율이 어떻게 돼요? 똑같이 2분의 1이지 그치? 요렇게 되면 두 개의 식이 완벽하게 일치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6으로 바뀌었어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는 비율이 똑같은데 얘는 비율이 다르니까 얘는 만난 점이 없게 되는 거야. 두 개씩 기울기는 똑같은데 y절편이 다른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 개수의 비율로 우리가 따져주면 편하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럼 이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뭐가 되겠어요? 기울기만 다르면 되니까 a-분의 a가 b-분의 b랑 다르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c-는 y절편에 관계된 거라서 쟤는 쓸 필요가 없어요. 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자 그럼 선생님 굳이 이걸 따로따로 외워야 되나요? 그냥 이런 형태 나오면 y로 고쳐서 이렇게 풀면 되지 않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숫자로 다 나와 있으면 그거 y로 고치면 돼.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좀 어려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 이 x랑 y 앞에 개수들이 숫자로 이쁘게 나오는 게 아니고 문자가 막 섞여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y로 고쳐서 풀면은 분수도 나오는데 미지수도 많고 막 난리가 나 그때는. 예, 그때 이런 식으로 고쳐서 풀면 되게 힘들거든. 그래서 이 공식을 따로 외워두는 게 편합니다. 알겠어요? 예, 이 밑에 공식을 우리가 따로 외워두는 게 편해요. 예, 얘를 y로 고쳐서 푸는 것보다는 이 상황을 y로 고치면 되긴 되는데 식이 복잡하니까 그냥 이렇게 공식으로 외울래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요거 암기 좀 해둬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직한 상황인데, 자, 수직한 상황, 한 점에서 만난 케이스에서도 특별하게 수직한 상황은 어떻게 생각해주면 되냐면, 얘는 유도하는 과정이 있지만은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다음에 할게. 자, 수직한 상황은 어떻게 생각해주면 되냐면, 자,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얘는 무조건. 알겠어요? 예, 요 기울기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게끔 해주면은, 예, 그런 두 직선은 항상 수직하게 나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쉽게 생각하면은 요런 거 한번 보자. y는 2x라는 직선이 있고요. y는 2x라는 직선이 있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직선이 있으면은 얘네들은 어떤 거야? 기울기 2랑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럼 얘는 수직한 거예요. 알겠어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결과를 여기다 갖다 그래서 요 기울기 두 개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 써주면 여기서는 어떤 식이 나오는 거 하니까 요 x의 개수의 곱과 y의 개수의 곱을 더해준 게 얼마가 되냐면 0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4x 마이너스 3y 더하기 5는 0이라는 직선과 3x 더하기 4y 빼기 7은 0이라는 직선이 있었을 때 이렇게 두개 곱하면 10이 나오지. 자, 이렇게 두개 곱하면 마이너스 10이 나오죠. 더해보면 얼마가 돼요? 0 나오죠. 그죠? 이런 관계가 있으면 이 두 개의 직선은 서로 어떤 거야? 수직한 녀석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요 수직한 거는 공식이 좀 특별하기 때문에 얘는 따로 암기를 좀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표를 여러분들 그 책에는 지금 표가 완성이 안 돼 있는데요. 요 표를 어디 책에다가 어디 정리 한번 해둘까? 그좀 그렇지만 167번 밑에 좀 그 공간이 좀 넓으니까 거기다가 요거 정리 한번 해둡시다. 167번 문제는 뭐 쉬운 문제라 풀이가 필요 없으니까 그 밑에다가 요거 정리 한번 해둘게요. 어디에다 정리해요 이거? 그 127쪽 167번 문제 밑에 보면 공간이 좀 있죠? 네. 그건 풀이 따로 적을 필요도 없으니까 문제가 되게 쉬워서 네. 거기다가 이거 정리 좀 해줍시다. 나요? 참고로 167번 답은 얼마예요? 5죠? 5. 평행하면 기울기 똑같으면 되니까 그냥 K값이 5라고 바로 나오지. 네. 풀이가 필요 없기 때문에 쓴다는데요? 네, 이거 다 정리 좀 해두세요. 중요하니까 중요하고 아직 있죠. 그렇지, 중요하니까 정리하라는 거지.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이해되는 거는 이제 여기 이 초록색 부분 아마 쉽게 이해될 텐데 여기 이제 여기 일반형으로 주어진 두 직선 같은 경우에는 얘는 좀 외워둬야 됩니다. 암기 따로 해야 되니까 특히 노란색 부분은 무조건 암기한다 라고 알아두면 되겠어요. 영어분 일찍 맞췄어? 화요일에 올리시더라고요. 아 그래?
문제도 짝 풀어. 문제는 예, 그 다 적어서 밑에 문제도 한번 좀 풀어봅시다. 이제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조금만 참아 이제 끝날 거야. 자, 다 적고 예, 숙제를 좀 내주고 마치도록 할게요. 숙제는 일단 베이직 사인 이번에는 요거 2차 방정식 파트입니다. 2차 방정식 파트. 예. 요거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예. 이번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얘는 이제 토요일까지 예. 12월 9일 토요일까지 요거 풀으면 되고 2차 방정식 다 풀어도 돼요. 풀어오고 그다음에 날 설명 스타트는 오늘 배운 데 128페이지까지 예, 오늘 요 개념 설명만 하고 문제를 안 풀었는데 요거 숙제로 좀 해오고 목요일 날 수업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여기까지 이렇게 풀어오도록 하고 동신이는 선생님이 따로 정석 숙제 내줄 테니까 그걸로 숙제 해오고 알겠죠? 네. 날 설명은 같이 해야 돼. 날 설명 같이 하고 백신 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볼게요.